안녕하세요. 원큐쌤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금요일에 신규 이모티콘 라이브 해설을 찾아주신 작가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쭉 신규 출시된 이모티콘들을 쑥 둘러보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 승인 포인트가 있을지 한번 같이 배워보고 익혀보고 머릿속에 집어넣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로 출시된 걸 보기 전에 하나 좀 먼저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어제 날짜로 제가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무엇이냐? 해만말 즉직햄이라는 요 문 작가님의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제가 어제 리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좀 다시 진행을 하고 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자로 출시가 됐던 거고요. 블로그에 아카이빙 하는 거는 문제없이 올라갔습니다. 어제자로. 근데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서 알았어요. 신규 이모티콘을 정리하면서 이거는 내가 리뷰를 어제 안 했던 것 같은데 라고 뒤늦게 알아채서 이거를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잘 올라갔죠? 네. 자, 아무튼 뭉 작가님은 여기 해만말 즉직햄 이렇게 해서 시리즈를 따로 아예 파셨고요. 그 전에는 피그미 람지라고 해가지고 바로 전에 또 출시가 됐던 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출시가 한번 됐었어요. 그리고 에바 햄찌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작은 동물들에 이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분이 아니실까. 이제 좀 조그마한 동물들이 되게 잘 어울려요. 표정도 잘 보이고. 그리고 이제 특유의 이런 이제 그 굴림 계열의 폰트에다가 이 선이 얇은데 되게 선명해요. 그래서 진하게 잘 보이는 그런 선을 잘 쓰셔가지고 이런 캐릭터가 되어 있고, 햄 한 말 즉직햄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이제 보이는 게 험한 말을 할 것이다. 캐릭터로 험한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있고, 그리고 험한 말 작작해를 햄스터랑 쥐랑 같이 합쳐서 햄한 말 즉직햄으로 나름의 언어 유희를 또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 이미지로 선정되어 있는 이 이미지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이템 같은 게 같이 들어있는데 이게 과하지 않게 적절히 잘 들어갔어요. 이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은데 요거를 메인 이미지에서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양쪽에 응원봉이랑 야구공 머리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가 잘 보이죠. 그리고 이게 작게 나와도 보여요. 요게 되게 어렵다. 그런데 잘 하신다.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소품 같은 거를 난잡하지 않아요. 난잡하지 않게 잘 집어넣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도를 해보다 보면은 이제 소품이 되게 그냥 붙여넣기 한 것처럼 되거나 이제 레이어 하나 얹어놓은 느낌으로 또는 에셋에서 따와서 그것만 하나 얹어놓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나거나 또는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조화가 되지 않아서 난잡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요렇게 이런 소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요런 거라든지 여기 또 손가락에 꾸밈용 스티커라든지 그리고 요런 것들, 그리고 여기 방망이가 또 여기도 등장을 하고요. 술병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이제 나락이니까 내리막길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내리막길을 어떻게 표현하지를 아마 요런 레일이랑 요거 뭐라 해야 되지? 운만차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랑 여기에다가 안경이 들어갔고 여기에다가 기타도 들어갔어요. 여기 핸드폰도 여기 있고 여기는 빗자루, 그리고 쓰레바지, 그리고 요거 뭐예요? 머리에도 있고, 그리고 귀 막았다는 표현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품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쓰고 계신다. 굉장히 센스 있고, 그죠? 굉장히 센스 있고 잘 하셨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품 같은 걸 적절히 잘 써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다 보면은 그냥 좀 난잡해 보인다거나 그냥
또 따로 떨어져 있는 좀 조화롭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죠.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세트다. 그리고 컨셉이 뭡니까? 험한 말을 해야 돼요. 험한 말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모티콘의 표현, 강한 표현, 험한 표현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너무 보여버리면 직설적으로 보이고 그게 아프게 느껴버리면 이건 사실 이제 관계를 깨고 싶다라는 의미인 건 거죠. 그죠? 누가 대놓고 뭘 잘했다고 울고 그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귀엽다. 캐릭터 자체가 귀엽고 이게 농담조다라는 것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요게 그런 관계가 상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에서 쓸 것이다. 내가 너한테 이런 표현 쓸 수 있는 것처럼 너도 나한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 그런 관계다. 서로한테 그런 이야기하고 낄낄거리고 놀고 놀리고 서로 놀림 당하고 요게 상호관계로 가능한 데에서는 이런 게 오히려 친구들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냥 강한 게 아니라 강한 것만큼 이모티콘이다. 이것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보이게끔 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다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표현을 쓰더라도 문제가 없어질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뼈 때리는 이라는 태그가 지금 달려 있는데 이런 뼈 때리는 거 하시는 거 좋은데 항상 계속 얘기하죠.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어디서 뭐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누가 쓰라고 만든 건지 언제 쓰라고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이 보통은 한 가지 방향을 모아주시는 게 좋다. 육하 원칙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방향을 하는데 이게 다 모여야 이게 다 모여야 이 상품으로서 쓸 수가 있다. 이모티콘이라는 상품으로서 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좀 누락을 했습니다. 사과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오늘 출시됐던 이모티콘, 총 오늘은 21개가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몸티, 움티, 멈춰있는 미니, 움직이는 미니. 이렇게 해서 각각 출시가 된 게 6개, 8개, 4개, 3개. 그래서 멈티 6개, 움티 8개 해서 일반 이모티콘은 14개, 미니 이모티콘은 멈미 4개, 움미 3개 해서 7개 이렇게 해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멈티가 10개, 그리고 움티가 11개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어요. 근데 멈티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은 사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쭉 한번 되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로 최상단에 올라와 있는 이모티콘은 안녕하셔요 와다다 곰이에요 라는 이모티콘이고요. 와다다 작가님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입니다. 최근에 아마 이제 알랑방구 멍멍이 잉여로 영우찌 이런 것도 제가 리뷰를 했던 거를 기억이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안녕하셔요 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고요. 전반적으로 와다다 곰 여기 있어요. 와다다 곰이야. 와다다 곰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목에 와다다 곰이 계속 들어가 준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도 와다다 곰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좀 요 캐릭터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 와다다 곰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이제 캐릭터의 외형적인 데포르메라든지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얼굴이 되어 있고 볼터치가 이렇게 항상 있다. 그리고 체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특유의 모션이죠. 이름이 와다다니까 와다다 거리는 것들이 있어줘야 좋다. 볼 턱살 표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와다다 곰이라는 이 캐릭터의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후속 이모티콘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모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그냥 아예 와다다 고문 없고 불덩어리만 남아버려죠.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진다. 지금 이제 와다다 작가님은 이모티콘이 141개 출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와다다곰과 갱아지라는 이름으로가 이제 가장 많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도 나머지 뭐 멍멍이, 알랑방구 멍멍이라든지 우리 엄마 아빠라든지 토끼 같은 우리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이제 출시를 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쁜이 시리즈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적으로 굉장히 좀 후속작에서도 인기를 잘 끌고 계시다가 가장 이제 대표작으로 할 만한 와다다곰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건 거죠. 특유의 모션도 있고 글씨체 자체도 이 작가님을 생각하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약간 이제 지문 같은 건 거예요. 그냥 이거 와다다 작가님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만약에 이제 이 작가님이 또 다른 시리즈를 만드시더라도 요 글씨체랑 이런 표현 때문에 이 작가님이다 라고 이제 바로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더 오랜 시간 활동해 오셨고 계속 꾸준하게 또 인기 상품들을 이제 출시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은 작가님의 몽글몽글 고희동 움직이는 이모티콘이고요. 고은 작가님은 이제 이렇게 소리 질러 시리즈, 크게 소리 질러, 큰 시리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런 독특한 컨셉 자체가 이제 독특한 것 뿐이 아니라, 이렇게, 고희동이라는 강아지 캐릭터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잘 해오고 계십니다. 고희동도 시리즈가 훨씬 더 많죠. 아까 그 글자, 큰 글자보다. 또 보면 이제 이미지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입이 안 보이는 게 있었다가 입이 다시 보였다가 얼굴의 형태 그리고 눈 위치 이런 것들이 또 변화하는 걸 또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이제 내가 작업하기 편한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 중에 또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반응을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의 형태로 거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움직이는 시리즈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어제 걸로 얘기했던 뭐 험한 말, 그죠? 센 말, 그건 약간 어떻게 보면 공격적일 수 있는 그런 말로 친함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이렇게 뭔가 친근하면서 말도 좀 따스하게 전달해주는 이런 흐름도 같이 있다. 그죠? 뭐 신기불편 이 정도예요. 센 표현 정도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가 다예요. 근데 좀 직접적으로 단어로 표현하거나 표기하거나 그리고 좀 더 과격한 그런 모션, 액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되게 순하고 친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깨발랄은 또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장난도 치고 즐겁게는 보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순하고 상냥하고 여기 태그도 마침 상냥한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친근한 사이에서 부드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씨도 아마 손글씨를 또 쓰신 것 같습니다. 글씨랑 잘 어울리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글씨가 잘 보여야 한다. 잘 읽혀야 한다. 글자로 읽히고 난 다음에 귀엽다가 들어오는 거지 글자로 읽히지 않으면 그냥 소음처럼 느껴져 버린다. 다음은 아기 아토는 초프 좋아해. 아기 초프는 아토 좋아해. 아토 작가님의 커플 이모티콘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보면은 동일한 구성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번에도 이렇게 탭으로 구분해서 듀얼 탭으로 구분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재밌는데 이거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은 거의
동일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다르죠. 이게 어떤 구성 자체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순하게 쳐다보고 있고 여기는 노려보고 있어요.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저기요, 예?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나머지 동일하다가 요거랑 요거에 또 차이가 있고요. 팝콘 그대로 있다가 아이 예쁘다랑 원하는 대답 아님 그리고 꿀꺽이랑 나 뭐 달라졌게랑 요게 이제 요거 두 개를 같이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한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정하고 있는 애인들의 연인분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있느냐가 좀 보이죠. 상정하고 있는 거.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여성분 쪽에서 이렇게 째릿하는 표정이 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성분께서 이런 표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상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상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거 보고 좀 웃었는데, 자, 재밌게 놀고 와 라고 웃고 있는 요 모양이랑 재밌게 놀고 와 근데 눈웃음이랑 히읗이 너무 거슬려요. 이거 되게 위험하다. 요거 되게 위험한 이모티콘이다. 그러니까 거슬린다는 거는 이게 작가님 잘못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를 보는 이제 남성분의 입장이 뒷목이 약간 싸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너무 재밌어서 너무 킹받고 너무 재밌어서 웃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재미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굉장히 또 여러 형태의 그런 연애 방식이 있고, 그죠? 여러 관계가 존재하는데, 또 이런 관계가 또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연애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재밌게 잘 표현해 주셨고요. 재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커플 이모티콘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동물형으로 나와 있는 이모티콘이에요. 사람 형태 느낌의 연애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 형태 토끼와 아마 이제 갈색 푸들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식인데 요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출시된 이모티콘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캐릭터 만들어서 그리실 때 여기 눈, 코, 입을 웬만하면 이제 그걸 기본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선, 뭐 눈, 코, 입 등 이런 것들은 검정색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정색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완전 까만색, 완전 흰색은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일단 이모티콘이라는 장르에서는 검정색, 흰색을 쓰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난이도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물론 이제 테두리의 색깔, 선 자체의 색깔을 좀 쓰시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 중에서도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도 존재하지만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선 자체가 검정색인 편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채워지는 색깔이 밝은 색깔이고 채도도 좀 낮은 편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색깔이 밝은 색깔인데 너무 빨갛기도 하거든요. 노란색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채도가 높아버리면 너무 밝아가지고 조금 이제 눈에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도 난이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밝은 색깔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최대한 가장 추천드리는 건 흰색입니다. 사실 흰색을 제일 추천드려요. 그냥 검정색 선에 안에 흰색으로 그림 그리시다 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내가 갈색 푸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캐릭터 정할 때 키우시는 강아지의 견종을 너무 똑같이 따라가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고 뭐 묘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양이가 생긴 모양이 턱시도 고양이인데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여기를 검정색으로 채워야 돼요. 여기 눈 표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안 그러면 눈 그릴 때마다 또 다른 색 써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서 난이도가 높아진다.
틀린 게 아니라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갈색 푸들이라는 거를 살려야만 해라는 걸 갖춰버리면 이렇게 했을 때 눈, 코, 입이 잘 안 보여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는 색감이 있는 아이더라도 이렇게 색깔을 뭐 많이 빼주시거나 아예 연한 톤으로 가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실제 푸들 갈색 그리고 견종과 색깔에 상관없이 실제로 우리 아이의 색깔과 상관없이 그냥 흰색 써버리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냥. 네, 요건 약간 그 기호적인 부분 그리고 시인성, 가시성 이런 부분에서 좀 받아들이셔야 여러분들 난이도를 좀 줄이실 수가 있어요. 여튼 근데 요거는 이제 상관이 없죠. 그죠? 이미 출시가 잘 되고 있고 잘 사용이 되고 있다.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반쭈토끼 5번째. 반쭈토끼라고 이제 작가명이 되어 있고요. 아마 여기도 이제 라이센스 회사가 따로 있을 거고, 뭐 이제 한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일본 회사가 하시거나 아니면 요 반쭈토끼를 포함한 반쭈토끼만 있거나 또는 반쭈토끼를 포함한 여러 해외 캐릭터를 국내에 이렇게 라이선싱 유통 라이선싱을 하시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뭐 이제 등록을 해주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반쭈토끼는 일단 캐릭터예요. 이거는 이제 캐릭터 상품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모티콘 상품, 이모티콘이라는 상품, 카톡 이모티콘이라고 할까요? 카톡 이모티콘이라는 상품과 캐릭터 상품. 자, 이모티콘이라는 상품과 캐릭터라는 상품 중에 이런 경우는 캐릭터 상품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용을 쓰기 위해서 그런 이모티콘으로 쓰기 위해서 생겨난 캐릭터가 아니라 캐릭터 상품, 팬시 상품 이런 식으로 해서 기타 이제 판매를 위해서 생겨난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물론 제가 이 캐릭터의 태생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뭐 일본에서도 뭐 X라든지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유명해진 캐릭터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캐릭터 상품으로서 먼저 경험을 하게 되고 캐릭터 상품으로서 여기 이모티콘에도 출시가 된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팬분들을 통해서 팬분들 기반으로 이제 소비가 되는 그런 캐릭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시리즈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형태들. 그래서 이모티콘에 있는 구성 자체가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게 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이 캐릭터의 매력을 잘 보일 수 있으면서 이모티콘으로도 쓸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 이모티콘을 쓰고 싶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반쭈토끼의 팬분들을 위한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되게 전반적으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굿즈 상품으로서 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 이모티콘으로 쓰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다음은 달콤까칠 락서 고구마 소녀 낡은 창고 작가님의 멈춰있는 이모티콘입니다. 지금 보면은 낡은 창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품명에 낙서가 들어가는 거가 있고요. 그죠? 여기 이렇게 보면 낙서가 들어가는 게 있고 여기가 있고 그리고 고구마 소녀인데 그냥 낙서는 안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죠? 이런 차이가 있다. 개미소년인데 낙서가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 낙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흔한 낙서가 아니라 뭐 이것도 거의 그 완성품 아닙니까? 이 정도로 거의 완성작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선 굵기 정도는 조금 덜? 이것도 덜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에다가 뭐 이렇게 색깔을 다 채우지 않고 이렇게 찍찍찍찍 그은 느낌을 유지를 했다. 뭐 이 정도 차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있을 거 다 있으면서 색감이나 이런 것만 조금 낙서인 티를 조금 더 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낡은 창고 작가님은 이제 개인 팬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관심이 따로 43,000명이 따로 이렇게 찍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작년에 또 많이 판매가 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유의 이제 볼따구 그림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볼이 뚝 튀어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눈이 약간 이제 짱구류인데, 짱구류에서 굉장히 좀 많이 그 미형적인 느낌이 많이 정리가 된 그런 느낌의 캐릭터들을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다 이제 뭐 헤어스타일 같은 것도 좀 더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일본 서브컬처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살리셔가지고 이제 방송도 하시고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작업도 하시고 이모티콘 작업도 이게 적극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고 왕성하게 작업을 활동 중이신 작가님이십니다. 고구마 소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캐릭터 컨셉 정하고 하실 때 캐릭터에 이런저런 컨셉을 너무 많이 넣지 말아라. 특히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더 그렇긴 하지만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좀 보면은 제가 지금 몰랐었는데 몰랐다가 나중에 한 거예요. 여기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게 고구마 모양입니다. 그리고 모자도 쓰고 있고, 모자에 그냥 모자도 아니고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옛날에 이렇게 모자에다가 이거 번거지가 아닌데 하여튼 창이 있는 이런 류의 모자인데 여기에 귀까지 달려 있고요. 헤어스타일도 있고요. 여기에 티셔츠와 약간 맨투맨 티셔츠류인 것 같고, 여기에다가 레이어드한 셔츠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망토도 있어요. 망토도 두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래쪽은 주름 치마이고, 거기다가 여기 신발도 약간 단화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요런 컨셉이 막 들어가 있는 요런 그림을 웬만하면은 초보자분들은 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 제가 아까 봤잖아요. 이거가 여기 꼬리가 있는지도 나중에 알았고, 이렇게 되면은 캐릭터 자체가 주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 이 작가님은 왜 하시느냐? 이 작가님은 이미 유명하십니다. 이미 본인의 방송이라든지 또는 이제 DC 인사이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다른 커뮤니티에서 만두콘 DC 인사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두콘을 이미 이제 인지도를 높이신 상태인 거예요. 이 그림체와 요런 표현과, 그래서 우리가 이모티콘처럼 쓸 수 있는 형태의 다른 방식인 만두콘으로 이거를 계속 인지도를 끌어올리신 상태에서, 그럼 이제 이 사람의 그림체라든지 표현 방식 자체가 팬분들한테는 익숙해져 있고요. 이걸로 추가적인 걸 만들거나 요런 거를 만드셔도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죠? 내가 어떤 방식을 택함으로써 선택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죠. 모든 선택이나 모든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문제가 4개도 문제인가? 그리고 4개도 장점인가? 이거를 반드시 생각하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좋대. 저렇게 하면 좋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저렇게 하면 안 된대. 이런 것들은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도 문제인가? 내가 만든 상품으로서도 문제가 될까? 그리고 어떤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도 장점인가? 나에게도 내가 만든 상품에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나? 라는 것들을 계속 판단을 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위치를 자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어떨까? 내가 하게 되면 어떤 식의 문제가 생길 건지, 그리고 그게 문제가 해결 가능한 문제인 건지,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그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흔히들 얘기하는 기획 단계에 있어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꽤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글자도 이렇게 겹쳐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피하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 문제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 작가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안 하셨을 때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누구한테? 이 작가님의 팬분들한테. 그래서 팬분들이 좋아하고 만족하고 재미있게 쓰다 보면은 옆에서 팬이 아니었던 분들도 따라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처럼 초보 작가들은 팬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 취향 저격 쪽으로 가야 된다. 취향을 정확하게 잡고서 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 취향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이모티콘을 쓰는 사람일 것. 그죠? 카톡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사람일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취향을 저격하셔서 그쪽의 취향인 분들은 재미있게 쓰고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를 하시면 그게 나중에 흐름이 되고 인지가 되고 사람들도 뭐야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되게 재밌다, 야 이거 골 때린다, 야 이거 웃긴다가 되면서 퍼져나갈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의 장점 저것의 장점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만족시키고자 하는 취향 타겟 취향층을 좀 이제 잘 노려보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되게 대단하신 겁니다. 그죠? 여기는 샤방샤방하니 또 스타일이네요. 샤방샤방하니라는 이렇게 태그로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전반적으로 서브컬처 계열 느낌의 캐릭터들 플러스 색감 그리고 얼굴형 그리고 얼굴 캐릭터의 데포름에 들어가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일종의 패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다음은 해피해피 황토 강아지 감순 작가님의 멈춰있는 이모티콘이고요. 황토 강아지는 여러 시리즈가 현재 지금 9개 출시가 되었고 그 전에는 뭐 꾀제제 고영이 시리즈들도 몇 개가 출시가 되었었고요. 그 외에 회색 수염 고양이, 깨굴스, 물개씨, 말티즈 여러 가지가 있었구나. 근데 현재로서는 황토 강아지랑 고영이가 가장 이제 투톱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굉장히 해맑고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요. 해맑고 그냥 순박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느낌이 기본적으로 있다. 근데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우리가 이제 그런 장난치면서 짓궂은 말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는 정도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귀엽기도 하지만 맹하잖아요. 맹하고 무해한 매력으로 이런 식으로 드립을 치더라도 맹하고 그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울고 있어요. 잘 보면 그냥 보면 모르는데 잘 보면 울고 있습니다. 좀 크게 한번 볼까요? 얘가 18, 20번 여기서 이렇게 크게 봐도 잘 안 보이긴 하네요. 네, 여기 눈물 표시가 있다. 근데 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쌤 이런 거 안 보이겠는데 이런 거 왜 승인됐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관이 없어요. 별로. 이게 웃는 걸로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 좀 지나다 보니까 뭐야 얘 울고 있어가 나중에 뒤늦게 발견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둘 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어지면은 이제 그게 이제 미숙민으로 연결되거나 나중에 이걸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거나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이게 몇 가지가 사람이 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은 다 싫어지고 그러단 말이에요. 캐릭터가 내 거 자꾸 미승인 나오고 그러면 좀 삐뚤어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딴 작가님들 작업한 거 보다 보면은 자꾸 단점을 막 자꾸 찾아내게 돼요. 저거는 저런데 왜 승인이 됐지? 나는 저런 실수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한 게 또 승인이 됐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어디에 그 색깔이 뭐 요런 정도 칸 정도가 채색이 안 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어디 신발 이렇게 그렸는데 신발 하나가 요만큼이 또 채색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니까 승인이 된 겁니다. 그죠? 뭐 놓치셨을 수도 있어요. 뭐 담당자님께서 놓치셨을 수도 있고 작가님도 놓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품화 과정에서 피드백 과정에서 아무도 그걸 인지를 못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상관이 없을까? 정말 상관없을까? 라는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게 정말 이거를 갑자기 눈에 걸렸어요. 이거는 진짜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담당자가 아니고 소비자가 아닌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게 제 수업에서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 기본 캔버스 사이즈를 640에 640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율 그대로 줄이면 360, 360이 되어서 얘를 카톡에 제출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가로 캔버스 사이즈만 가로로 740을 늘려주면 이렇게 되면은 가로 740, 세로 640으로 해가지고 오직큐용 스티커를 제한할 수 있는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먼저 넣습니다. 1. 카톡에 넣는다. 그리고 까먹고 작업한다. 제한 넣고 그냥 까먹는 거예요. 3. 결과를 본다. 그 다음에 자 4-1 승인 야르 4-2 미승인. 그러면 요거를 오직큐에 내는 거예요. 오직큐에 제출합니다. 웬만하면 오직큐 제출하면 오직큐는 승인이 돼요. 그리고 오직큐는 승인과 동시에 승인 결과가 나오는 그날 바로 출시가 됩니다. 출시가 되면 뭐가 되느냐? 아이고. 출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출시가 되면 바로 이제 시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을 경험한다. 꽤 괜찮은 기획이었거나 그러면은 솔직히 네이버 오직큐는 뭡니까? 오직큐 같은 경우는 보통 블로거 분들 거긴 하거든요. 블로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카페 이용자들도 있어요. 카페 이용자들 댓글이 내는 걸 하는데 역시는 이제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플러스 조금 더 볼 수 있는 건 이제 숲TV, 아프리카 TV였던 숲TV에서 여기 이제 채팅용 스티커를 또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인데, 오직큐용을 따로, 이거 또 잘못 눌렀다. 죄송해요. 네. 오직큐용을 또 사실은 기획이 좀 필요해요. 오직큐에서 잘 팔리게 하려면 기획이 필요한데, 솔직히 이제 오직큐 자체는 시장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서, 오직큐 전용으로 기획을 따로 하고 만들기에는 조금 수지가 맞지 않아요. 좀 수지 맞지 않은 느낌이에요. 내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오직큐에서만 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기획해서 제출한다? 이건 조금 수지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카톡 먼저 넣고 그리고 결과 보고 후 오직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잊어버리시면 돼요. 잊어버리시고 카톡에서 안 된 거 잊어버리시고 오직큐에 넣어버리면 웬만하면 승인이 되고 출시가 돼요. 그럼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잘 팔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게 실제로 안 팔리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냥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이런 아이디어 재밌겠다 정도 싶은 수준으로 가볍게 만든 거가 오직큐에도 제출했는데 오직큐에서는 꽤나 뭐 한 대여섯 개 뭐 10개 뭐 이 정도 팔리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나름 이제 가능성이 또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각 잡고 만든 것보다 이쪽이 더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을 경험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모티콘 카카오 이모티콘 샵 같은 경우는 이모티콘 샵은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곳이라고 본다면 이 오직큐는 일종의 이제 플리마켓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플리마켓에서 판다고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고 백화점에 있다고 무조건 잘 팔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켓에서 시장을 경험을 한번 해본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고 실제로 이제 소비자와 접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가지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런 얘기를 조금 길게 해봤고요. 자, 다음은 오늘 이제 어쩌다 보니까 또 말이 좀 많아졌는데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뼈가리 두 번째, 소콘소콘 작가님. 지난번에 우땅이가 나오고 나서 그죠? 노란 뼈가리 뒤에 우땅이 두 개가 굉장히 크게 반향을 얻었고요. 이번에는 뼈가리 2가 다시 이제 오랜만에 또 출시가 된 것 같아요. 우땅이가 인기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지금 인기 순위를 보면은 1위, 3위예요. 옛날 것까지 같이 올라와가지고 1, 3일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전히 순항 중인 리센느 대단하고요. 그죠? 우땅이가 계속 이렇게 있다. 그죠? 40대 분들한테도 50대 이상 분들한테도 이렇게 반응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뼈가리도 출시가 됐습니다. 노란 뼈가리 아주 귀엽고 재밌는 이모티콘이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반말 관계가 아닌 그런 약간 존댓말 좀 써야 되는 그런 약간 친숙한 관계에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보이고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카톡방에서 우리가 단톡방이든 1대1 채팅방이든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글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막 한 반반 내지는 아니면 조금 더 글자 없는 게 더 많거나 이런 느낌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글자가 있어도 어울리고 없어도 어울리는 그런 정도를 잘 찾으셔가지고 재미있게 잘 만드셨다. 어디 해서 목만 쭉 길어지는 것도 재밌네요. 웃기 표현도 재미있다. 다음은 지그노 시스템에서 출시가 된 언제나 스마일 작은 마로 15번째입니다. 언제나 스마일 시리즈가 이제 쭉 많이 출시가 되었고 그 외에 깨방정 시리즈 그리고 코기라든지 북극곰이라든지 귀여운 주부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방식으로 여러 시리즈를 출시를 하고 계세요. 여기도 아마 이제 지그노 시스템이라는 일본 회사의 한국 법인이겠죠, 그러면. 이름이 재팬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캐릭터 계약을 하셔서 소속 작가로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 형태로 해가지고 유통을 담당해 주시거나 하는 걸 거예요. 카카오는 국내 거주하시는 분이거나 국내 계좌를 보유하셔야만 카톡에서 작가로 이제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모티콘 시리즈들을 이렇게 잘 출시를 해 오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모션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뚝딱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잘 섞여 있어요. 요게 조금 쉽지가 않다. 갑자기 확 넘어가는 그런 프레임이 확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다. 꼭 부드러운 움직임만이 애니메이션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뚝 끊기듯이 넘어가더라도 잘 어울리고 캐릭터의 매력이나 이런 걸 전혀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이모티콘 세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음은 후행 작가님의 미니 깨드기 1 미니 이모티콘 시리즈로는 깨드기가 처음 출시가 됐나 봐요. 그리고 이 작가님 자체가 미니 이모티콘 자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작가님 명 기준으로 아예 처음이다. 그래서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모티콘이 18개예요. 아마 이제 후발주자처럼 뒤늦게 확 나타나가지고 깨드기부터 해서 확 떠오른 그런 작가님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깨드기 시리즈가 굉장히 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이 얼굴에 나오는 명암, 음영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이 캐릭터 자체가 예전에 이제 개주기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것도 아마 저기 커뮤니티 쪽에서 DC 쪽에서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나무 끌어안고 있는 고양이래
강아지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손 이렇게 올리고 있고, 하여튼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거가 이제 한동안 유행이었는데, 그 느낌을 살리면서, 그리고 개인적인 창작물의 캐릭터라는 것도 잘 드러나면서, 그죠? 그 느낌만 가져왔지 뺏기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창작물로서의 느낌도 가지면서, 그런 패러디 요소들도 잘 챙기시면서, 이제 잘 다리를 잡은 시리즈고, 요게 이제 움직이는 미니 이모티콘으로 출시가 되었다. 그래서 리액션형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렇게 조합형인데, 그냥 이모티콘 형식으로 쓸 수 있는 조합형도 있고요. 이게 꾸밈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건 트림인가 봐요. 조합형으로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더지 커플 미니 기념일 띠뚜네 작가님의 미니 이모티콘 세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두더지 커플 시리즈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요걸 이제 미니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셨습니다. 기념일 챙길 때 서로 주고받으면서 쓸 수 있도록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데이 표시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고 D 플러스도 있네요. D 플러스 그리고 이런 것들 양쪽으로 꾸밀 수 있게도 해놨고 이거 약간 진짜로 꾸미듯이 그러니까 기념일이라는 포인트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이어리를 우리가 다이어리식 꾸미는 저도 이제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합니다. 다꾸라는 영역을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이모티콘에 다꾸형 미니 이모티콘이 나오면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의문이긴 했거든요. 다꾸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 카톡이라는 곳이 다이어리 쓰는 데가 아닌데 다이어리식의 이런 꾸밈 다꾸 형식의 스티커 형식의 미니 이모티콘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분명히 수요가 있고 쓰임새가 있다는 건데 그거가 이제 저는 잘 아직 이제 설득은 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설득되든 말든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게 약간 의구심 같은 게 좀 있었던 상황인데 요렇게 되게 되면은 요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것만으로도 요걸 꾸밀 수 있게만 해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달라진다. 왜? 날짜는 계속 바뀌고 계속 누적해서 쌓거나 빼나갈 수가 있는데 자, 요거가 기본적으로 우리 만난 지 뭐 사귄 지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째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쵸? 뭐 1323일 뭐 이런 식으로 막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요게 보면은 요건 이제 의도가 있죠. 의미가 있죠. 계속 쓰일 만한, 매일매일 쓸 만한 의미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타겟도 잘 설정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요거를 쓰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빛났던 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글동글 슬라임들 딘 작가님의 미니 움직이는 이모티콘 세트고요. 전체 이모티콘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픽셀 브러쉬라고 할까요? 이것도 재밌네요. 픽셀 브러쉬를 사용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캐릭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픽셀 브러쉬 특유의 선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살리신 작가님이신데 요번에 것도 이제 동글동글 슬라임들이라고 해서 여기도 픽셀 아트를 또 픽셀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리액션용으로 쓸 수가 있고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고 이렇게 꾸밈 형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는 이런 이모티콘 세트를 만드셨습니다. 슬라임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투명한 느낌, 투명한 재질 같은 거를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나름 이제 슬라임처럼 보이도록 잘 디자인하시고 움직임에도 잘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컬러팝 알파벳 스티커 포브스 작가님의 첫 이모티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좀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토이스토리 제목 같은 감성이에요. 뭔가 이제 서양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미국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저는 보여요.
이게 이제 감성 이모티콘이죠. 그죠? 감성이 중요한 이모티콘이다. 이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반가운 이모티콘 세트가 될 것 같습니다. A부터 Z까지, A부터 G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숫자를 넣을 자리는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1, 2, 3까지만 하고, 느낌표, 물음표, 꽃 표시, 스마일 표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했다. 최근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글씨 시리즈가 그렇게 많이 보이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글씨 시리즈가 계속 보이는 느낌이었다면은 요새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 시리즈가 좀 줄어들었는데 좀 이제 그러다가 또 오랜만에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구름 이모티콘도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글자 숫자죠. 글자라기보다는 숫자 이모티콘이랑 있었는데 글자 자체가 이렇게 등장한 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음은 아나피그 작가님의 가을 타지 말고 톡방 꾸미자. 수채화 한 송이, 꽃티콘, 말풍선톡 이런 류의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 작가님이신 것 같고요. 요번에도 이제 꾸밈형 멈춰있는 미니 이모티콘이 나왔습니다. 가을 타지 말고 톡방 꾸미자. 자, 우리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있어요. 8월달이 이제 8월 28일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9월달이고 이제 또 가을을 느끼면서 근데 가을이라고 해도 보통 뭡니까? 그냥 이게 가을이야, 겨울이야, 가을이야, 여름이야 이러다 보면 가을 지나가죠. 그래서 조금 더 또 소중한 것 같아요. 가을이라는 계절이. 봄은 뭔가 그게 더 있거든요. 봄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벚꽃이라는 것도 있고 막 이게 벚꽃 노래들도 있잖아요. 그죠? 뭐 벚꽃 엔딩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거 때문에 또 더 많이 나왔던 벚꽃 노래라든지 그래서 봄이다 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연도가 왠지 바뀌고 겨울이 끝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봄에 대한 계절감은 조금 더 있는 편인데 가을이라는 계절은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확 지나가 버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느낄 수 있는 것들 감성들 뭔가 빛바랜 이런 갈대밭이 주는 그런 노란 그런 물결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석양이 질 때 오는 평소 같았으면 아직 쨍쨍했을 시간인데 지금 벌써 6시, 7시가 됐는데 뭐 해가 지고 있다거나 거기서 오는 느낌 그리고 하늘이 높아서 오는 것과 같이 맞물리는 하늘의 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낙엽의 색감, 바스락거리는 소리 뭐 그리고 은행 냄새도 또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을을 좀 좋아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그런 색감 자체를 굉장히 브라운 난색 계열 따뜻한 색감을 전반적으로 잘 쓰고 계시고 사실 보면 이제 그림 자체에 그 브러쉬 텍스처가 좀 있어요. 여기 텍스처감이 좀 있는 브러쉬를 쓰고 계시다. 여기 보면은 약간 몽글몽글하게 피어나는 이런 느낌을 또 주고 계십니다. 약간 막 이게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 자체에 아마 이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텍스처를 따로 쓰신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을 이런 질감을 내는 브러쉬 자체를 쓰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잘 살렸고 그리고 또 이제 10월달 되면은 할로윈도 오고 하니까 할로윈 관련된 요런 요것들도 같이 맞춰서 출시를 하신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울 작가님의 미니 비숑 마치 like 술떡 한겨울 작가님의 미니 멈춰있는 이모티콘 세트입니다. 이렇게 쭉 늘리는 표현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반개가 있네요. 은가도 있고 따봉 표시도 있고 그래서 비숑이에요. 캐릭터가 또 의외로 또 비숑인데 또 처음 출시된 시리즈고요. 전체를 보면은 미니 깨골골 등등 해서 미니 이모티콘을 굉장히 잘 출시를 하고 계셨네요. 그래서 이런 하나 둘 셋 템 1, 2번 빼고는 다 미니 이모티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비숑 캐릭터를 이런 술떡같이 표현을 하셔서 마치 like 술떡같이 만드셔서 비숑 캐릭터를 이렇게 만드셨다. 바람 표시도 있고 재미있습니다. 되게 이제 리액션처럼 쓸 수 있는 것들도 몇 가지가 있으면서 이렇게 이모티콘처럼 쓸 수 있는 표현들도 있고 개별 사용이 가능한 이모티콘처럼 그리고 또 조합형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게끔 잘 만들어 주셨네요. 이것도 이제 리액션형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꾸밈형의 느낌보다는 이런 그 기본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리액션형과 이모티콘형으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고미에 대충 굴러가는 단톡방. 단톡방용 이모티콘, 멈춰있는 이모티콘 미니 세트고요. 가루 작가님 처음 승인 받으셨어요. 첫날 승인에 이렇게 관심 30개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마 어디 외부에 이런 거를 활동을 하시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활동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이거 자체가 단톡방에 진짜 쓸만하다 싶어가지고 많은 단톡방 이용자분들에게 벌써 이제 간택을 받으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공지처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 손 위에 요거랑 요거의 조합 위에 또는 얘를 조합하지 않더라도 요렇게 보내면 된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 조합형 이모티콘처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리액션형 이모티콘으로 쓸 수도 있고 이모티콘 형태로 쓸 수도 있으면서 리액션으로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단톡방에서 쓸 만한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두신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바라 작가님의 얼빡 힘을 건 토끼 8번째 멈춰있는 이모티콘이고요. 얼빡샷, 얼빡으로 해서 이렇게 얼굴을 크게 가까이 대고 있는 원래는 힘을 건 토끼였는데 여기에서 요게 되게 반응이 좋았나 봐요. 요게 메인 이미지였는데 그 다음에는 얼빡 힘을 건 토끼 시리즈로 쭉 나오고 있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8번째 얼빡 시리즈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일반 이모티콘들, 일상 표현들을 잘 모아 놓으셨습니다. 자는 것 같은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렇게 다 있고 일에 치이는 느낌도 잘 보여주셨고 그래서 얼굴을 확대를 하면 얼굴을 확대한 만큼 표정에서 보이는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요. 표정에서 보이면서 여기서 글자까지 서포트를 해주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다 라는 게 좀 더 와닿게 느껴질 수가 있죠. 약간 이제 거리감이 좀 있어요. 느낌이 전반적으로 완전 친하고 완전 친근한 느낌보다는 약간의 거리감은 존재하는 그런 곳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거예요. 약간 이제 그 서로 속내까지 막 들여다보고 다 알고 있는 사이까지는 아니고 이제 같이 친근한 친밀도는 유지하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막 속 얘기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닌 정도의 그런 관계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에서는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이모티콘 세트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타겟이 잘 맞아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잘 쓰일 수가 있어요. 다음은 티아 작가님의 살랑살랑 상냥한 여울이 움직이는 이모티콘 세트가 되겠습니다. 티아 작가님은 얼마 전에 요게 있었군요. 자, 요거 되게 재밌었고 전 개인적으로 미니 클리커 리액션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미니 점수판 시리즈도 있었고 요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요번에는 미니 이모티콘을 쭉 출시하시다가 요번에 또 오랜만에 일반 이모티콘이 또 출시가 됐습니다. 굉장히 귀엽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형태 자체가 약간 통일감이 굉장히 느껴지죠.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년 이상층께서 쓰시기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표현인지 바로바로 알아볼 수가 있고 들어가 있는 색감 자체도 다채롭게 들어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골라서 쓰시고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순위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그리고 캐릭터 자체도 이게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과한 액션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순한 맛의 액션을 또 보이고 있고 그 표현 자체도 되게 상냥하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뭔가 이런 그 체면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그 안전하고 따뜻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야 되는 분들 그분들을 타겟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40대 이상 분만 쓸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이모티콘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 20, 30대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상냥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이런 소통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쓰기가 굉장히 사용감이 좋겠다, 사용도가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은 오늘도 만나자멍 루키나라 작가님의 움직이는 이모티콘 세트입니다. 루키나라 작가님의 요 멍꼬 커플이 이렇게 쭉 있었네요. 그죠? 머멍이, 꼬옹이 이렇게 세트 커플 이모티콘 세트로도 있었는데 요번에는 멍멍이 위주로 나왔어요. 멍멍이 위주로 나왔다. 그래서 움직이는 이모티콘 세트인데 이제 모션이 되게 빠르고 역동적이에요. 재밌습니다. 이런 컷 연출, 화면 전환 연출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약간 무한도전 옛날 자막을 또 느끼게끔 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모션이 빠르고 활발하고 그죠? 이런 시리즈예요. 커플에게 댕댕이로만 되어 있지만 굉장히 좀 활발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보통은 강아지랑 고양이가 커플로 엮여 있으면은 보통 이제 강아지가 여성 캐릭터 그리고 고양이가 여성 캐릭터, 강아지가 남성 캐릭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를 이렇게 따로 써도 귀여워요. 여성분이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모티콘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조금 더 활발하고 좀 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잘조잘 말도 잘하고 이제 활발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감정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 이모티콘 세트가 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만나자라는 컨셉 위주로 좀 많이 모으셨네요. 그죠? 만남, 어디서 만나, 뭐 몇 시에 데이트하기로 한 그런 분들끼리 주고받기가 좋겠습니다. 다음은 엉맹 작가님의 게을러요 궁뎅이 멈춰있는 이모티콘이고요. 레전드 귀찮음이 메인 이미지입니다. 엉맹 작가님은 현재 3개 출시를 하셨는데 3개가 다 각각 나와 있고 민첩한 하루 재밌네요. 자, 다음에 이렇게 이번에는 게을러요 궁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 자다 일어난 말티즈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말티즈가 아닐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자다 깬 말티즈들 뭐 이런 장모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티즈나 요크셔 테리어 종류 같은 그런 강아지들이 이제 딱 자다 깨면은 머리가 이렇게 눌러져 있죠. 그죠? 어딘가가 눌러져 있고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것과 연결시키고 댕댕이랑 군뱅이랑 연결시켜서 아마 게을러요 멍멍이 개자를 써가지고 게을러요 군뱅이라는 장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좀 뭔가 미루고 싶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재밌게 쓰일 수가 있겠죠. 네, 친구들끼리 쓰는 겁니다. 자, 게으름 시리즈니까 일과 관련된 이모티콘이에요. 되게 재밌죠. 게으름 시리즈이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 뭐 또 하는 사람 다 포함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 앞을 표현한 것 자체가 일과 관련된 개념이 좀 더 강하다. 다른 분들이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메인 타겟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을 했다. 굉장히 낡고 지친 느낌, 지쳐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셨다. 친구들이랑 소통할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이모티콘 김짝짝 작가님의 왕의 품격 펭귄. 김짝짝 작가님은 이건 너무 이랴이랴가 너무 강렬해서 그런데 아무튼 여기 다른 미니 이모티콘들 작은 감정 피폐한 양이도 있었고 작은 마캠도 있었고요. 그리고 데일리 마캠도 있었는데 현재 이제 왕의 품격 펭귄이라는 새로운 이모티콘이 또 출시가 됐어요. 얼음 의자에 앉아 계시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던 그림과 다른 약간 신선함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제 레드 카펫이 아니라 이런 얼음길 위를 지나고 있고, 이렇게 파란 의자에 왕좌에 앉아 있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재밌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쭈구링 같은 표현도 재미있고요. 쉿 하는 표현이라든지 요것도 되게 센스가 좀 보이네요. 메인 캐릭터인 펭귄 캐릭터는 얼굴이 하얘요. 그죠? 이런 구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캐릭터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나? 안 되는구나. 자, 캐릭터를 이제 그려냈을 때 얼굴 부분에 허옇게 해야 나머지 부분이 눈, 코, 의 표정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옇게 비워 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르게 등장하는 왜 다른 캐릭터, 이 캐릭터와 결이 좀 다른 캐릭터들을 다르게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구분이 바로 되게끔 일단 해놨습니다. 누가 메인이고 누가 메인이 아닌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이모티콘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이제 대충 만든 것처럼 보이고 막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막 드립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또 많은 또 신경 곳곳에 이모티콘 곳곳에 작가님의 여러 가지 디테일과 그런 관심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모티콘 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모티콘까지 다 봤는데 혹시 빼먹은 거 없는가 슬쩍만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어제 한번 빼먹은 게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빼먹을 수가 있지 싶어서, 그리고 작가님께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보시든 안 보시든 되게 죄송한 신뢰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좀 이제 조금 더 지켜봤고요. 자, 문제없이 21개의 이모티콘을 싹 다 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쭉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부터 좀 공지를 먼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9월 7일 다음 주죠. 다음 주 9월 7일 2026 9월 7일 월요일부터 7주가 있는데 그 중간에 한번 그 휴일이 한번 있어요. 9월 7일부터 해서 10월 5일은 어차피 공휴일이고, 그리고 9월 7일부터 26일까지, 그러니까 8주인데 실제로는 8주 기간인데 그 중간에 공휴일이 하나 껴있어서 요 날은 어차피 아침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요때 제가 10시 방송이 안 됩니다. 10시 반 방송 불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 평생학습관이라고 그냥 짧게 쓸게요. 인천 평생학습관에서 제가 오전 10시부터 13시, 오후 1시까지 3시간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자리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시 반 방송은 불가능하다. 대신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1시에 끝나서 집에 와서 밥 간단하게 먹고, 그러면 오는데 1시가니까 2시. 한 2시 반에서 3시, 무리 없이 일정 잡아서 15시, 오후 3시? 시엔 방송을 켜야 할 것 같아요. 월요일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정을 오늘부터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갑자기 왜 안 나타났다고 막 이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네이버 블로그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CGG 팔로우, 유튜브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 요청하고 싶으신 내용, 그런 것들 언제든지, 건의하고 싶으신 내용도 그렇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카톡이래. 오늘 말이 많이 꼬이네요.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CGG 라이브의 채팅으로 알림을
뭐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